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누구도 살 수 없는 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미세먼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퀴즈를 낼까 하다가 이게 조금 가까운 것에 대한 이야기일수록 좀 민감하잖아요. 아하. 충격적이고 민감한 현안들이어서 퀴즈보다는 뉴스에 집중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예, 네. 늘 퀴즈에 뜻밖의 많이 보내주신 맞아요. 어제 진짜 많이 참여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즉석 듣고 계시구나. 퀴즈에. 네, 열심히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미국의 내과 의사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네. 이분이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나는 물을 이거에 안 마신다. 당신도 이거에 마시지 마라. 라고 틱톡에다가 올렸는데 이 영상이 40만 건을 넘었어요. 의사가 직접 건강상의 위협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에다가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다 보니까 또 퀴즈가 퀴즈를 내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생수병, 2번 텀블러. 예, 1번 플라스틱 생수병, 2번 텀블러였는데요. 예, 정답은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나오는 나노 플라스틱이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를 해서 혈류와 주요기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학 논문을 이 양반이 인용을 했다 그래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죠. 네. 나노 플라스틱이면.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정말 작은 나노 플라스틱.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분이 인용한 논문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올해 1월에 나온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게재된 미국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연구자들이 이 현미경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찍어봤대요. 네. 생수 안에 있는 거를 찍어봤더니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에 전에 추정됐던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돼 있더라. 생수병이에요. 네, 그래서 표준 크기 생수 2개에 해당하는 1리터 물 안에 7가지 유형의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는데 평균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됐고 이 중 90%는 나노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확인됐다. 아유, 충격적인데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의학자가 보면 또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건지를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 출신이. 나노 플라스틱은 사람 머리카락 평균 너비의 1000분의 1 정도 크기로 너무 작아서 근데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인체 세포에 흡수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들어오면 소화관이나 폐 조직을 통해서 혈류로 이동을 한다. 여기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 한림대 김병민 교수님이 맞아요. 나오셔서 막 유체역학 이론으로 막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작은 혈관 안에 쌓이기 시작했을 때 피가 얼마나 피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네. 이게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면 뇌졸중되고 고혈압된다라는 이탈리아 의학 논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갑자기 김병민 교수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 얘기 하셨던 거잖아요. 이 그때?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도 나중에 가시면서 방송 끝나고 가시면서 사성에서 앞으로 이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무시무시한 연구 논문은 앞으로 더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측정 기법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잡아내는 기술이 이제서야 발전하게 되면서 무시무시하게 나온 거고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 맞아요. 암, 그리고 불임, 난임 이거 되게 많은데 나는 혹시 이거 아닌가? 일단 의심하는 사람은 되게 많다고. 과학자들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심증으로는 이거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그렇게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김병민 교수하고 마찬가지 입장을 가진 분이 또 있습니다. 쉐리 A 메이슨 화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예전에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를 처음으로 논문화시켰던 그런 과학자 그래요. 2018년 생수에서 미 나노 플라스틱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이분이 올해 나온 1월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나노 플라스틱의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분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논문은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24만 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메이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NN과 인터뷰에서 생수병만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다른 음식과 음료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계속 거풀을 벗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플라스틱은 매일매일 거풀을 벗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세하게 표면이 계속 긁혀 나간다는 이게 거죠. 영어로는 쉐딩이라고 표현을 예, 하거든요. 이게 예.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벗겨진다라는 네, 네, 뜻이죠. 네. 예. 이분은 쉐딩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플라스틱은 계속 벗겨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부 세포의 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상점에서 구입한 샐러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치즈 이거를 열 때마다 플라스틱은 계속 부서지는 작은 조각을 끊임없이 쉐딩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수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요. CNN이 이 해당 올해 1월에 나온 콜롬비아 대학의 논문을 인용을 해서 네. 그대로 첨부해서 국제생수협회에다가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요청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이 방법은 과학계에서 검토돼야 되는 거로 표준화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현재 표준화된 방법이 부족하고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는 없다. 따라서 식수에 함유된 이러한 입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겁을 주는 것 이상일 수 없다. 네. 예, 생수협회 입장이랍니다. 예. 그래서 명확한 과학적인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거 위험해 저거 위험해 이러면 소비자들한테 불필요하게 겁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과학적 방법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서 논문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나노 플라스틱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측정 방법이 이제서야 나오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왔다. 그래서 그 뉴욕의 과학자들은 올해 1월에 그 논문을 발표한 뉴욕의 과학자들은 지난 2008년에 네. SRS라고 해서 라만 분광 현미경 방식을 공동 발명한 연구자들이라 그래요. 네. 이거를 나노 플라스틱으로 찍어보니까 해당 논문이 나왔는데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도대체 23만 개가 비슷하게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정말 우리가 플라스틱 생수병을 딱 딸깍하고 딸 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생수 공장의 일부 공정에서 원수에서 뭔가 이렇게 오염돼서 나오는 건지 네, 네. 그걸 한번 추적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어쨌든 틱톡의 그 영상 나는 그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 안 마십니다라고 영상을 올렸던 쉐티 박사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배출되는 무더운 날 생수병 담긴 물 마시는 게 가장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물 마실 때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종이컵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코팅된 재질에서. 그래서 그 어떤 보면은 뭐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유리잔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북극곰을 위해서 또는 뭐 바다 거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요즘 최근의 연구 트렌드를 보니까 이게 내 건강을 위한 거네. 그러네요. 예. 건강 때문에라도 지금. 물론 공식적인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라든지 식약청에서 제재를 가할 만큼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미국 의학계에서의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마시고 다녔는데 이게 플라스틱병 생수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생각해봐야겠네요. 두 번째 소식은요. 미세먼지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네, 인터뷰 네. 초청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의외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화력 발전소 때문 아니에요? 예, 당진? 저는 아니 그 농어촌이 많은데 왜 그럴까 그쵸. 했더니 석탄 발전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 부분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부분은 특히 이 보고서가 눈에 띄실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지금 어떤 식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계획을 하냐면 이러이러한 발전을 새롭게 하면 온실가스가 저감된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거를 미세먼지 측면에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석을 적게 써도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 화석 연료를 적게 써도. 혼소 발전이라는 방식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무슨 제목은 얘기인지. 들어봤었는데 왠지 좀 복잡할 네. 것 같아서 미뤄뒀는데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 하고 해서 이게 타고 넘어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거든요.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우는 방식이래요. 그러면은 뭐 탄소가 좀 줄어드나요? 네. 암모니아를 20% 섞으면 20% 석탄 그 탄소 배출이 줄어든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암모니아에는 C 탄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도 편하잖아요. 일단 네. 화력 발전소 일단 가동을 멈추지 말고 조금씩 줄여 나가자.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섞어서 섞어서. 온실가스도 배출도 줄이고 안정된 전력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 단체인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와 기후 솔루션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네. 충남 지역에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혼소 발전을 했을 때 미세먼지가 1.5배가 뿜뿜 더 나와서 석탄 발전소 4개 분량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뿜어낸다. 암모니아에서 결국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브리핑해 올리고 관련 연구자 직접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그 탄소 배출량 줄어드는 거는 적었고 네. 미세먼지는 왕창 나왔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독가스 중독 위험도 높아졌더라. 이게 보고서 핵심입니다. 혼소에. 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뭐 미세먼지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 그룹이 에어 서플라이, 공기청정. 네. 네. Every Woman in the World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